네, 이번엔 지금 열리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떤 질문과 대답이 나오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KBS 정치부 기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 있다 방금 전에 온 네, 거죠? 맞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공수처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던 거에 비하면 오늘 차분하고 평이한 분위기로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야당에서는 25일에 예정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을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김진욱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느끼기에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이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았어요.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앞으로 공수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계속 따져 물었고 다짐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욱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줄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이제 약속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여당은 이제 김진욱 후보자에게 향후 공수처를 어떻게 이끌지를 주로 물었습니다. 민주적 통제 방식에 대해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진욱 후보자는 내부에 감찰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뭐 계속 관심을 가지고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부 내용만 저희가 한번 간추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나 권력에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제 정권 관련 수사는 대표적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입니다. 이 사건들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 정보를 갖고 이 사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 그러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PPT 잠깐 보실까요?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당시 저 답변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장모 사건이 이슈가 돼 있을 때 1호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부분입니다. 전체 방송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알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편집을 합니다. 여러 정황이 있는데 당시 그 김학의 수사팀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리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헌법 질서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의의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이제 출범을 해서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 1호 수사 대상 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계속 여권 내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죠. 일부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야권 입장에서는 뭐 이른바 법무부 검찰 간의 갈등 그 가운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상징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김진욱 후보자의 경우에는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만약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언론을 통해서 갖고 있는 정보일 뿐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김도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공수처도 같은 처지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반대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권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는 있는데요. 만약에 공수처가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25년 만에 출범한 조직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과연 그동안에 나왔던 징계도 못했던 사유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럴 경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에 휩싸일 텐데 공수처가 굳이 그런 부담스러운 수사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1호 수사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던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또 반대쪽에서 김학의 사건 같은 걸 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 이런 부분을 또 질문했죠. 이거는 사실은 명확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수처법을 봐도 수사 대상으로서 특히 기소까지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 검사, 판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 이런 겁니다. 일종의 이제 그 기존의 수사기관들 이런 곳을 견제하는 역할,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공수처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검사들, 그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잖아요. 일부 검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 스스로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뭐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장 후보자 결정 이전부터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후보자가 과연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질문 야당에서 했었거든요. 오늘 이 질문 나왔죠. 네, 오늘도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말씀하셨듯이 김진욱 후보자가 지금 뭐 판사 생활을 3년 했지만 바로 법복을 벗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10년 넘게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사실상 유일한 수사 경험이 1999년에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이게 최초의 특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특별수사관으로 이제 수사를 했던 경험인데 이것 외에는 사실상 수사 경험이 전무해서 야당에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진욱 후보자는 공수처장 혼자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부장검사급이나 뭐 차장이나 또 수사관들 다 이제 인선이 되면 함께 팀으로 수사하면 보완될 문제다. 일단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오늘 그 청문회에서는 공수처장 후보자가 취임한 뒤에 차장 임명 그리고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물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께는 인사재청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이 있는 인사, 이것을 인사재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강단 있게 인사재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십니까? 네, 하여간 뭐 제가 하여간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 추천이 늦을 경우 5명으로 인사위원회 강행하실 겁니까? 저는 당연히 야당 법사위원님 존경하는 분 법사위원님도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강행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공수처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정식구 감싸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 사실이 많이 있어요. 그 공수처 내부에 견제 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지금 저희가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의 1은 넘지 못합니다. 검찰 출신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어떻게 그 의원들을 구성할지 집중 질의한 게 얼마나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지 이걸 지켜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 이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공수처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를 이걸 처음으로 얘기한 건가 뭔가요? 이게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은 없어요. 공수처법 안에. 그러니까 검사 출신을 2분의 1 이상, 공수처 수사 검사를 2분의 1 이상 뽑을 수 없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현직 검사를 파견받는다고 하는 규정 자체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이건 세부적으로 운영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나와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기능 자체가 기존의 검사들의 부패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검찰에서 검사를 파견받는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뭐 확답을 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후보자 개인의 그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이제 나름대로 답변을 하다가 오후에 이제 상황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오후에 자료 제출된 게 있었나요?
오후에도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후 속개 후에 또다시 자료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네. 특히 각종 벌과금 납부 내역, 뭐 범죄 경력, 조회서 이런 것들을 좀 달라고 했고 앞서는 주식 거래 관련 자료라든지 아들의 이중국적 취득 과정에서 학적 변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추가 자료를 전부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뭔지 좀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주로 네.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의혹은 아무래도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서 네. 이제 그 차익을 봤다 이런 의혹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질의는 나오지 않았는데 앞서 어떤 답변을 했냐면 그 김 후보자가 3자 유상증자를 받았을 당시에 이제 회사가 어려워서 그 주식을 증자받은 것이고 그 당시 증자받을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이런 해명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질의 중에 나온 것은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했느냐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이 육아휴직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좀 보다가 들어왔는데 그 과열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청문회 보고서 채택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일단은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이제 협조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 제정부터 개정 또 이제 처장 추천 과정까지 여야가 너무 심하게 대립을 했고 그 과정에 이제 위법성이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여당이 단독으로 채택을 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동의해주지 않더라도 지금 공수처 출범은 그렇다면 언제쯤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장 한 명이 있는 게 공수처라고 얘기하면 뭐 1월 중에도 출범이 가능하겠죠. 네. 근데 공수처 검사를 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장과 차장 그리고 공수처 검사까지 포함해서 25명이 있는 조직인데 그러면 차장과 나머지 수사 검사까지 뽑으려면 24명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 의원이 2명이 위원이 2명 들어가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공수처 검사를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검증하고 또 한 명 한 명씩 뽑아가는 과정 자체는 아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상으로는 공수처장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2월에는 가야 공식적으로 검사를 뽑고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계속 되고요. 내일은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서 열리게 됩니다. 자, 국회팀 김수현 기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